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신지혜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현재의 대선에서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만큼이나 화제 인물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신지혜 씨를 꼽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쪽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화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어쩌다가 신지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이분의 행보를 봤을 때 결코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가 없을 법한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국민의힘으로 영입이 되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대선 기간 동안에 신지혜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신지혜가 지금 시기에 사퇴를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현재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10%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MZ세대입니다. 초반에만 하더라도 MZ세대가 국민의힘 쪽을 지지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랬던 MZ세대가 현재는 지금 무당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MZ세대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다름 아니라 신지혜 씨인 거죠. 어느 정도 진보적인 사람이 들어오는 거, 중도층의 확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진보 좌파적인 사람이 들어오는 거,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성 우월주의자를 대변하는 신지혜라고 하는 사람을 자유 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에 들어온다, 이거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2030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이런 식의 문제의식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전혀 공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20대 지지율이 계속해가지고 떨어지고 있는데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전광판을 왜 안 봅니까? 전광판을 봐야죠. 계속해가지고 전광판을 확인해서 왜 자기 점수가 떨어지는지, 그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를 해야, 그래야지 점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그냥 전광판을 파괴를 해버린다면 어떻게 지지율이 다시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제가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다른 데 있었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2030으로부터 MZ세대로부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이슈입니다.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뭐냐? 바로 지난번에 재보궐선거 오세훈 시장의 경우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으로 박영선을 이겼던 게 아니에요. 57% 정도를 득표를 했고 박영선 또한 마찬가지로 40% 정도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질 수도 있었던 그런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우리가 토대로 삼아가지고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가지고 박영선이 40% 가까이나 득표를 했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가까스로 오세훈 시장이 이길 수가 있었을까? 그거를 분석해보면 제일 눈에 띄는 연령층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2030이었습니다. 2030의 압도적인 다수가,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찍었던 거예요? 오세훈 시장한테 표를 던졌던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3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40대까지 이른바 운동권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저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설득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30대가 박영선을 지지했던 비율이 34.7%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30대 또한 마찬가지로 34.9%,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박영선을 지지했던 30대, 40대 고분들은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 비율로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을 찍었던 20대, 그 20대가 어떻게 해야지 윤석열을 찍도록 만들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20대가 가장 지금 관심이 있는 이슈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남녀 갈등이에요. 남녀 갈등이라는 건 분명히 그냥 단순한 신드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정치적인 현상이었고, 그 현상을 통해서 놀랍게도 나경원을 누르고 이준석이 당대표까지도 됐습니다. 원래 정치권에서 2030 남성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 걔네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넷에서 댓글이나 쓸 줄 아는 것이지 실제로 투표장에는 별로 가지 않는 그런 계층이다, 이런 인식이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정면으로 무너뜨리고 정면으로 반박했던 게 2030이 직접 나서가지고 직접 투표에 참여해가지고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가만히만 있으면 이길 거다. 왜? 자기가 있으면 누구를 붙잡을 수가 있으니까, 2030 세대를 붙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세대 포위론이라고 하는 거, 2030 젊은 층과 그리고 50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 이 두 개 계층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재명을 누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세대 포위론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역할을 과연 이준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30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특히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분명히 당대표가 되기 직전까지 이준석 대표는 2030 남성들을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되고 나서부터 그런 식의 목소리를 볼 수가 있었나요? 사실상 볼 수가 없었죠. 우리가 지금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이준석 대표한테 발견하는 모습은 뭡니까? 그냥 부산에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랑 갈등 구조를 이어가는 거, 이게 우리가 발견하는 이준석 대표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준석 당대표 또한 자기가 2030 남성들을 대변해서 당대표가 됐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세대 포이론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상 2035 MZ세대를 이용해 먹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누구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신재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이랑 모든 점에서 다른 길을 갔던 신재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으로 영입이 될 수가 있을까? 2030 남성들은 어차피 이준석이 있으니까 우리를 지지할 것이고, 그리고 쟤네들이 뭐 설마 이재명을 찍겠냐? 당연히 우리를 찍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2030 여성들의 표가 필요하다. 2030 여성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신재가 있네. 그러면 신재를 들여오자. 이게 지금 저 사람들이 냈던 판단의 전부입니다. 철학적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정당적으로 따져봤을 때 과연 국민의힘이 신재를 받아들일 수가 있냐? 도대체 언제부터 윤석열 후보가, 언제부터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와 똑같이 탈원전을 주장을 했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강조했던 게 대한민국의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탈원전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의힘, 보수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가치가 뭐겠습니까? 경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소중한 가치는 자유죠, 자유. 그 자유를 문재인 정부에서 정면으로 파괴했던 사건, 그게 바로 카톡 검열이죠. 이미 지금 검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거, 사생활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붕괴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 밝힌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 최초로 벌인 그런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신지혜 씨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카톡 검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검열 프레임이래요. 그런 식의 프레임이 남자 유권자를 선동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가치, 국민의힘, 보수우파 정당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자유라고 하는 가치, 그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것조차도 뭐라고 지금 신지혜 씨는 보시는 거예요? 아, 남성들의 기득권, 그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다, 프레임에 불과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같은 경우는 신지혜 씨가 그 입장을 살짝 바꿨죠. 개인 채팅방에 대한 검열까지 안 가게 노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살짝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신지혜 씨는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을 빗대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폭과 양아치에 빗대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명하는 것조차도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어요. 조폭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덩치만 보고 자기가 판단했던 편견이라는 거죠. 당이 추구하는 정체성과 맞지 않는 사람은 당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보다도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을 우선시하는 사람, 그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당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시기에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신지혜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당에서 나가야, 그래야지 상황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